23시 59분 52초. 한 남자가 복도를 걷습니다. 8초 후 그는 증발했습니다. 어떻게? 호텔 방에서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겁니까? 벽을 뚫고 나갔습니까? 천장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곳에 없었던 겁니까? 경찰은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전 직전 영상에는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작위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SOS? 그는 도망친 겁니까? 아니면 납치당한 겁니까? 오늘 당신은 이 질문들의 답을 찾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중형 비즈니스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35살 정도로 보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이름은 김재혁.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1박이요.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방은 조용한 쪽으로 주세요.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체크인 당시 직원은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김재혁이 카드를 건넬 때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혹시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김재혁은 708호 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체크인이 될 줄은. 7층.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708호는 복도 끝에서 두 번째. CCTV는 복도 중앙에 한 대, 계단 쪽에 한 대. 하지만 708호 바로 앞은 사각지대였습니다. 김재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작은 책상, 미니바, 욕실. 그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프런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708호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방 청소 안 해주셔도 돼요. 내일 체크아웃 할 때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전등 좀 어둡게 할 수 있을까요? 전등이요? 네. 너무 밝으면 눈이 아파서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 디밍 스위치 있으실 거예요. 조절 가능하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방 안에 카메라 같은 거 없죠?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저희 호텔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서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손님이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호텔은 조용했습니다. 7층 복도를 순찰하던 야간 경비원 박상철 씨는 708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등이 고장났나? 박 씨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드르륵 찰칵. 무언가를 분해하는 듯한 소리. 박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재혁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요? 혹시 뭐 고장나신 거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좀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작업이요? 네. 노트북 정리 같은 거요. 죄송합니다. 소음 들여서.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708호 안. 김재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공구 세트, 그리고 무언가 분해된 전자기기 부품들. 그는 천천히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새벽 2시 15분. 호텔 전체에 순간적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약 3초.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7층 복도의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CCTV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708호 앞 복도만 화면에 노이즈가 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보안실 직원은 모니터를 두드렸습니다. 뭐야, 또 고장이야? 하지만 곧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08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9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소 담당 직원 이민지 씨는 7층을 담당했습니다. 708호 앞에 섰을 때 문에 걸린 방해 금지 팻말을 확인했습니다. 아,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했지. 하지만 민지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아래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 민지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청소 괜찮으시냐고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손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마스터키를 꺼내려다가 문 손잡이를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자고 계신가 보다. 민지 씨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 2시. 프런트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708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체크아웃 시간 연장 가능한가요? 아, 네. 가능하십니다. 몇 시까지 원하세요? 내일 아침까지요. 내일이요? 그럼 1박 추가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 청소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저렇게 조용히 지내는 거지? 토요일 밤 10시. 박상철 경비원은 또다시 7층을 순찰했습니다. 708호 앞을 지날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상자. 박 씨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님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갈 예정이라 이 상자는 프런트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8호. 박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직접 안 맡기지? 하지만 그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 상자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708호 손님이 맡기라고 하던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자는 프런트 보관함에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자정. 708호 안. 김재혁은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 내일 자정. 준비됐어? 김재혁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준비됐어. 그는 전화를 끄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메모리. 그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9월 5일 일요일. 김재혁은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런트에서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708호 손님, 아직 안 나가셨네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프런트에서 객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고 계신가 보네요. 밤 11시. 호텔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7층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조용히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1시 50분. CCTV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708호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김재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검은색 후드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CCTV는 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11시 52분. 그는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11시 58분. 보안실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력 이상 감지. 담당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뭐야, 이거? 전력 분배 시스템의 이상 신호. 7층 전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직원이 시스템을 재부팅하려던 순간 호텔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8초.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CCTV 화면이 모두 블랙아웃되었습니다. 보안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왜 전부 꺼진 거야? 8초 후. 전력이 복구되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모니터가 재부팅되었습니다. 자정.
보안실 직원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층의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7층 복도 화면만 여전히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직원은 7층으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708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했습니다. 가방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이 서린 거울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씨. 전기는 잠시 꺼져도 신호는 남는다. 직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새벽 1시.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 2명이 708호를 조사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손님이 체크인할 때 짐은 있었나요? 네. 작은 캐리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캐리어는?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욕실 거울을 촬영했습니다. 이 글씨 필적 감정 의뢰해야겠어요. 경찰은 호텔의 모든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7층 복도 CCTV는 정전 발생 전후 영상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노이즈요. 전자기 간섭 같은데요. 정전 때문인가요? 아니요. 정전은 8초였는데 이 노이즈는 정전 30분 전부터 시작됐어요. 형사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무언가 깜빡이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거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요? 네. 무작위가 아니에요. 뭔가 신호 같은데요. 형사는 프런트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708호 손님이 맡긴 상자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쪽지 한 장. 당신이 이걸 찾았다면 이미 나는 사라진 뒤입니다. 이 USB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당신이 찾아야 합니다. 형사는 USB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뭘까요? 일단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겨야겠어요. 이틀 후, 호텔에서 3km 떨어진 고가도로 및 쓰레기통 옆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재혁의 전화였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정전 발생 1분 전. 그 이후로는 아무 신호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 계획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 팀이 USB를 분석했습니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 9월 3일 오후 6시. 정확히 김재혁이 체크인한 시각. 파일 이름 708 시그널. 뎃. 이 파일 뭔가 신호 데이터 같은데요. 신호요? 네. 전파 주파수 데이터 같아요. 암호를 해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열쇠가 필요해요. 형사는 다시 708호로 돌아갔습니다. 욕실 거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전기는 잠시 꺼져도 신호는 남는다. 신호는 남는다. 형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CCTV 노이즈. 그는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정전 전후의 CCTV 노이즈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노이즈 패턴이 모스보호였습니다. SOS. 형사는 USB 파일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708 시그널. 뎃. 그리고 모스보호. SOS. 혹시. 형사는 파일 이름을 암호 입력창에 넣었습니다. 708 SOS. 파일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 통의 영상 파일. 형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김재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제가 남긴 신호를 찾으신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 때문에 누군가는 제가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호를 남겼습니다. 708호에서의 모든 것은 제가 살아남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정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제 계획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기는 잠시 꺼져도 신호는 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708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재혁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걸까요? 정전 8초 전 끊긴 CCTV. 그리고 남겨진 신호들. 진실은 언제나 신호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블랙 시그널. 당신은 어떤 신호를 남기시겠습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 증발한 증거들, 그리고 남겨진 신호들. 이 채널은 그 신호를 추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건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건은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진실은 신호를 남깁니다. 블랙 시그널.